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이일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어떤 회사 주식 종목 토론방에 욕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보면요. 파도라는 회사의 주식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지난 11월 9일에 하한가를 한번 맞았고요. 11월 10일에는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마이너스 45%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느냐? 지난 11월 8일에 실적을 발표한 게 문제가 됐어요. 2023년 3분기 실적이 매출을 보니까 3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 발표했던 당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6,9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조 원짜리 회사가 3분기 매출로 단 3억 2천만 원만 기록을 했다.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죠. 물론 사실 어떤 회사가 실적이 저조한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곧 주주들이죠.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 회사가 지난 8월에 상장했는데 그 상장 당시에 냈던 증권신고서예요. 파드는 증권신고서를 지난 6월 30일에 냈는데 그 당시에 제시됐던 올해 연간 추정 실적하고 이제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 회사가 상장 당시 자신들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실적을 좀 약간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지 않나,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라는 건 어떤 회사가 증권을 공모할 때 내는 서류고요. 파도는 지난 8월 7일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 달 전쯤인 6월 30일에 첫 증권신고서를 냅니다. 이때 파두가 지난 1분기 매출로 1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올해 추정 매출액으로 1203억 원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숫자였냐면 지난 8일 공시로 나온 1,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8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176억 원이었는데 이후 2, 3분기까지 합친 매출이 180억 원이었으니까 2에서 3분기 사이 매출은 단 4억 원에 불과했다는 거죠.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이었으니까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파도의 추정 매출액이 1,203억 원이었으니까 1에서 3분기를 뺀 나머지 4분기에서 이 추정 매출액만큼의 실적을 달성하려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해야 되는데 파두가 과거 기간 동안에 분기 단위로 매출 최대치를 기록한 게 지난해 4분기 238억 원에 불과했어요. 다시 말해서 올해 4분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올해 4분기에 1,000억 원 넘는 매출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 실제로 회사도 자체 해명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적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실적이 발표되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붕괴하고요. 그래서 주식 종목방에다가 이제 욕을 쏟아낸 거죠. 주가도 지난 9일에 하한가 기록하고 10일에 마이너스 22% 기록하니까 당황한 파두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12일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문, 입장문을 하나를 냅니다. 근데 그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해명이 보여요. 파두는 이렇게 밝힙니다. 2에서 3분기 실적 배경에 대해서 당사가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우리 회사 또한 그 규모나 기간 등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파두가 증권신고서를 낸 게 6월 30일이잖아요. 통상 증권신고서는 공시되기 전에, 한참 전에 작성되는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뭔가 수정 등의 과정이 거쳐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공시될 즈음에는 자신들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리고 파두는 지난 7월 16일에 정정 공시를 한 차례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분명히 자신들의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에도 정정 공시를 내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죠. 그리고 더구나 파두의 설명문을 보면 이런 문구도 나옵니다. 2분기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으나 이는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었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달성되고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IPO를 진행했다. 근데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은 자신들의 2분기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다는 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파두 스스로 자신들의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파두의 실적은 왜 이렇게 처참했을까? 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파두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반도체의 분류를 보면요.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나뉘죠. 메모리는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같은 걸 아우르는 저장 장치를 뜻하고요. 비메모리는 CPU나 GPU, AP나 DDI 같은 그런 연산 장치, 그리고 파운드리, 제조하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괄을 합니다.
파두가 만드는 거는 낸드 플래시에 탑재되는 컨트롤러라는 건데 이건 비메모리에 속해요.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네모난 것들, 이 네모난 박스들이 낸드 플래시고요.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박스가 바로 컨트롤러인데, 이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고,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 저장된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보관이 되고, 그리고 빠른 성능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간 수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낸드 플래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컨트롤러인 거죠. 지난 2022년 1월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파두의 반도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메타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이곳과 SSD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메타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5대 하이퍼스케일러로 꼽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파두의 컨트롤러가 탑재된 SSD가 납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두는 업계에서 굉장한 라이징 스타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인텔, 그리고 키옥시아 정도, 한 이 정도 대기업 정도로 이렇게 꼽히거든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파두가 그들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나섰다.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검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 제품을 대기업에 대량으로 납품을 할 때는 기술 검증, 그러니까 POC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컨대 성능이 어느 정도고 수명은 어느 정도고 안정성은 어느 정도이며, 또 이 설계로 대량 양산이 가능한지, 또 품질을 관리하는 것 또한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기술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요. 근데 파두가 그 과정을 뚫고서 메타에 들어가는 SSD에 탑재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 회사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대형 회사에 자신들의 설계를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실제로 2023년에는 반도체 업계 자체가 굉장히 혹한기를 거치고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 호황이었던 IT 업계가 좀 악화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도 많이 줄어들면서 전방 업체들, 그러니까 뭐 전자기기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곳, 혹은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업체들의 주문이 축소됐다고 해요. 그러면 반도체 제조사들 또한 자신들의 재고가 과잉으로 돌아가니까 생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벤더 회사들의 주문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파두도 2,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게, 메타하고 원래 협의됐던 주문이 취소되면서 SK하이닉스로부터 계획됐던 수주를 받지 못한 게 그 이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파두의 실적과 주가는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파두하고 그리고 상장할 때 당시 주관사였던 NEC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이들이 주고받은 실적 서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고 해요. 이때 법리적 판단은 금융당국이 아마 향후 내려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적할 건 파두의 증권신고서에 담겨있는 윤리적 문제점이에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2분기 실적을 왜 안 알렸을까? 증권신고서의 첫 제출일이 6월 30일이었고 그리고 7월 16일에 한 차례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파두가 자신들의 2분기 매출에 대해서 진짜로 몰랐을까? 어떤 회사가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실적을 모르고서 사실 경영을 할 리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파두는 8월 달에 상장한 회사여서 2분기 보고서는 제출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걸 알았다면은 최소한 정정 공시를 할 때쯤에는 자신들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걸 특이사항으로서 투자자들한테 한번 고지하지는 않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몇몇 상장사들의 경우에 증권신고서를 낼 때 아직 회계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미래 실적에 대해서 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좋으니까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다만 파두가 부진한 실적이 나왔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파두는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모가를 부풀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라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합니다. 이 기술 특례라는 게 기술 평가를 해서 A등급 이상 맞으면은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파두는 이 기술 평가에서 A등급을 맞아서 적자 기업임에도 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미래 이익을 추정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PER을 계산해가지고 공모가를 산출을 합니다. 파두도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에 추정순이익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공모가를 산정을 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 이익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거품이 낀 대목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HTC4 A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고객사 납품 이력을 기반으로 이 회사에 침투하는 것을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에 납품하지도 않았고 아직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이 회사에 납품을 했다라고 가정하고서 매출을 만들어낸 거죠. 또 SSD 고객사 E 같은 경우에는 2024년과 2025년 200억 원대의 매출을 추정했는데, 근데 이 회사의 관계사인 글로벌 서버 OEM사의 SSD를 판매할 목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모가를 만든 거예요. 예컨대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소득에 기초해 가지고 그 일정 비중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DTI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다가 내가 미래에 돈이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서 대출을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파두는 자신들이 공모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매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 이게 우리들의 매출로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더 달라라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더 요구한 거나 다름이 없는 모양새예요. 파두라는 회사가 컨트롤러 분야에서 기술력 쪽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미래 매출을 부풀려서 상장 가치를 좀 더 키우려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가 않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은 파두만의 일은 아니죠. 예컨대 나라셀라라는 그런 회사는 올해 5월 달에 상장했는데, 이 상장 과정에서 자신들의 피어 그룹, 그러니까 주식의 그런 값어치를 비교하는 피어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루이비통을 넣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어요. 루이비통이 와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라셀라가 이걸 피어에 넣은 건데,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이 루이비통을 뺀 다음에 다른 새 회사를 새롭게 피어 그룹으로 만들었죠. 더구나 나라셀라는 2023년 와인 시장이 어느 정도 꺼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래 청사진만 좀 과도하게 증권신고에서 제시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공모가 기준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도의 증권신고서 자체를 사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가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의 시총이 8천억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컨대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인 거고, 꼭 투자자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투자자들한테 너무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파두가 혹시나 이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눈먼 돈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좀 듭니다. 금융당국이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슈체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